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제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지금 시험 기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와중일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시험 결과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옛날에는 그래도 공부에 대한 학구열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 학구열이 무조건 뭐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순간인가 이 학구열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를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공부를 잘하면 판사, 검사 뭐 이런 거 됐었잖아요. 그러면 국가 권력기관 자체에 있는 거라서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공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공부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암기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암기한 다음에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응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선진국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이제 개도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발도상국. 그 시기에서는 모든 경제가 이제 활발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솔직히 문과 졸업생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과로 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과 쪽이 적었기 때문에 보통 해외 기술을 카피해서 또는 배워서 적용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떠올려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폰도 우리나라에 2년 늦게 들어왔거든요. 왜 2년 늦게 들어왔냐면 뭐 여러 가지 전파 인증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국가적 차원에서 막았던 거죠. 그때 제가 그래가지고 모토로라에서 나왔던 투명 스크린폰을 폴더폰이긴 한데 그걸 샀다가 땅을 치고 후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은 고도화되고 기술이 되게 전문화돼요. 지금도 이제 코딩을 배워서 실제로 코딩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고등학생도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같이 이제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생 애들 중에서 보면은 막 코딩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 그거는 좀 다른 가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약간 망상이에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뚝딱 뭐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사업이라는 게.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경험적으로 체득했던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고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도 제가 시행착오로 20대 때부터 30대 때까지 겪었거든요. 보통 어떤 사업을 하면 어떤 것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튜브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업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취업, 뭐 창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과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과는 공부 방법을 잘 모르세요. 솔직히 요즘 아이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들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옛날 공부했을 때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옛날 저 공부했을 때랑 요즘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한자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어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평소에 써서 외우는 게 안 돼서 요즘에 어떤 애들도 많이 나오냐면 학습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공부하는 것도 느리고 흥미로운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게 제어가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암기를 할 때 써가면서 암기하는 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말하면서 암기하려고 그래요. 자꾸 초등부 때부터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말하면서 하게 되면 얘네들이 되게 웃긴 게 시험 시간에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꽤 많아요. 제가 봤던 부작용은.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거 말고 이게 애가 더 편해하니까 공부는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를 이겨내면서 참아가면서 하는 게 공부고 그런 것들이 연습이 돼 있는 애들이 학습이 잘 되는 거예요. 또 애들 중에는 성취감만 배운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할 때 빠르게 성취감만 느끼는 걸 좋아하는 애들. 조그마니까 되네? 재밌는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어려운 걸 하게 되면 애들이 이제 지렁이 발광이 나죠. 선행 수업도 제가 어머니들한테 현실적으로 짰다 그랬잖아요. 이과애로 키우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과학 수업만 진행할래도 어머니들 생각하는 대로 애들이 안 움직여줘요. 진짜 힘들어요, 이건. 그러니까 왜 애들이 어머니들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냐면 물리화학 난이도가 일반 중학교 과학보다는 10배 이상 어렵단 말이에요. 통합과학이 한 3배 정도 어렵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보통 암기에서 되는 과목들 있잖아요.
암기해서 되는 과목들은 안타깝지만 단계적으로 난이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난도의 차이가.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요즘 아이들은 또 암기하는 것도 잘 안 하니까 결국에는 말이 길게 나오면 애들이 너무 어려워요. 용어를 바로바로 이렇게 떠올리는 작업이 안 되는 거야, 평소에. 원래는 말을 하거나 단어를 얘기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하니까 자꾸 뭔가 그림이나 화면을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딱 하잖아요.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까지 끌어당겨서 한꺼번에 떠오르게 만들어야 그 단어가 자유자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말할 때마다 단어의 어떤 경험이나 단어의 어떤 뜻 등이 명확하게 자꾸 떠오르니까 제가 필요할 때마다 단어를 꺼내 쓰는 능력이 너무 잘 돼 있는 거거든요. 마치 권총 싸움 할 때 권총을 빨리 꺼내기 연습하듯이 이런 리마인딩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영상이 떠올라야 되는 거 또는 어떤 사물이 떠올라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식의 교육을 많이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화학 파트 들어가면 애들이 물리보다 화학이 쉽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화학이 진짜 어려워요. 나중에 보시면. 왜? 화학의 전자는요, 볼 수가 없습니다. 미시과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구조로 생겼다고 생각하자라는 가정에서 설명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에너지준이라든가 에너지띠라든가 전도띠, 원자가띠 이런 것들은 실존하는 띠가 아니라 그런 띠가 있어야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못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문과 과목보다 이과 과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문과 과목에서 철학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학까지 올라가는 분들은 상위 티어입니다. 그리고 경제학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이과 쪽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자꾸 문과로 분류하시는데 저는 잘못된 분류라고 봐요. 이과 교육을 시키려는데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비용 투자를 하는데 국영수도 얼떡거려요. 솔직히 말하면 학원을 보내는 게. 요즘 애들이 자기주도가 안 되거든요. 이것도 자기주도 우리 애는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채널 끄고 나가시면 돼요. 진짜 제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거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요즘 애들 대부분 다 자기주도가 안 돼요. 고등학교 2학년 이과 가서 자기주도 박살나서 와요. 그 자기주도 병에 걸려서 와 애들이. 제가 지금 학원 다녀라 뭐 학원 홍보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그 집안에 있는 꼬맹이들도 제가 지원해서 다 학원 다닙니다. 네, 다 다녀요. 학원비 많이 들어요. 저도 학원으로 벌기도 하는데 학원비가 또 나가. 이게 지금 아이러니인데 문과를 갈래도 저는 초3, 초4부터 최소 학원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애들이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데 공부하는 집단에 넣어야 돼요. 지금도 학교에 가보면 중학교부터 공부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고등학교 가잖아요. 문과이과는 아니잖아요. 이게 문과가 옛날 문과가 아니라니까. 지금 문과에 그 상위 티어에 있는 애들 빼놓고 그 상위 티어도 진짜 극소수고요. 나머지는 다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결과적으로 문과 상위 티어에 들어있는 애들 빼놓고는 그 허수가 되게 많다. 어머니들이 이과 준비할 때 또 다른 또 장벽이 뭐냐면 애들 심리. 조금만 어려운 거 시키려고 하면 지렁이 발광이 나니까 이런 아이들을 갖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진이 빠지니까 처음에는 특목고 얘기하던 애들이 외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과 쪽으로 준비하자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문과로 또 회귀를 하고 문과 안에서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 보면서 어머니들이 이제 기겁을 하게 되는 거죠. 고교학점제에서는 정시 파이터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웃긴 건 또 정시의 수능이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능이 우선은 첫 번째 있고요. 수능 최저가 분명히 다 있어요. 대부분 학교들은. 몇 개 학교는 없앤다고 하는데 그거는 소수 학교고 대부분 다 아직 살아있거든요. 수능 최저가 아마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야. 지금도 2027년도 수능을 보는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된다. 그리고 꼭 그거 왜 체대 입시하는 애들 있잖아요. 체대 입시 상위 티어 애들은 공부 더럽게 열심히 해서 체육 활동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허수 애들 있어. 동네에서 100만 원이면 살 뺄 수 있는 걸 거기 가서 300만 원짜리 이제 살 빼는 거 작업하는 애들. 그런 허수 애들. 얘네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공부를 안 해요. 최저만 맞추면 된다고. 그리고 정시 파이터 벌써 해가지고 지금 최저만 맞추면 된다는 그 허수 애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위권에 있는 애들도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되게 많다. 어머님들이 딱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 모의고사 백날 봐봤자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려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봐봐야 진짜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가 웃기게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 성적 총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학부모님들이 기겁을 하는 거야. 내신을 망쳐서 안 되겠다. 얘 모의고사 잘 나오니까 모의고사로 갔는데 어머 내신하고 똑같이 나와 이제. 이게 말했잖아요. 그때는 예행 연습이었고 지금은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애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섣부르게 어떤 지표 하나만 보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내신이 안 나와도 내신은 해야 돼요. 고교학점제에서. 그리고 3학년 들어설 때쯤에 수능 준비도 같이 하셔야 돼. 물론 문과에서 상위 티어에 있는 애들은 고2 때부터 수능 준비를 같이 해요. 안타깝지만 이과 문과 아까 갈라지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티어에 있는 애들도 솔직히 이과에서 좀 부족한 거잖아. 이과 애들 상위 티어를 이기려면 방법이 미리 준비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과 공부량이 사실상 적어요. 훨씬 더.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준비가 가능한 거지. 얘네들은 허수가 아닌 거죠. 문과에 가서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지방에 있는 학교로 갈수록 수능 점수하고 내신 점수의 그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이 수능 대비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수능 문제는 굉장한 디테일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는데 이과 공부를 시킬 때나 우리가 준비를 할 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제 나중에 안 되니까 요즘에는 딴 걸로 돈 버는 사람 많다더라. 저도 지금 유튜브하고 인스타를 하고 있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이곳저곳에서 막 벌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도 못 내려놔요. 저는 바빠요. 바쁜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왜? 어느 게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뭐 하나 내려놓고 뭐에 집중한다고 잘 되지 않는 거를 애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부러 안 내려놓고 전부 다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노는 거 줄이고 딴짓 줄이고 친구 관계, 인간관계 조금만 줄여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상 심리만 적게 가질수록 더 많은 보상이 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런 건 없어요. 효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어떤 그 과정을 만들어내려면 비효율적인 과정을 이미 충분히 다 거친 다음에 효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개소리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애들도 선생님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면 제가 편해요. 네가 편할수록 진짜 비효율인 거예요. 공부는 불편하게 하는 게 정석인데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의 불편함을 최대한 내가 견디고 이끌어낼 수 있게 해주느냐 이걸로 가야 되는데 죄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에. 죄다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과로 왔는데 멘탈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애 자체가 멘탈이 막 흔들려가지고 아주 지렁이 발광이 일어나고 애는 상전이고 이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요즘에는 뭐 건강하게만 커라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공부를 그냥 포기한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논리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애가 이과 쪽에 전공을 원해요. 어쩌라고요. 본인 아이가 원하는 걸 엄마가 사오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물건 사러 오셨어? 애가 뭘 원하는지 보다 애가 뭐가 준비됐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과를 오고 싶은데 물리화학 선행을 먼저 하고 중학교 과학을 꼼꼼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통합과학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학원 알아보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과학학원에서 통합과학을 자꾸 권유해. 개나 소나 통합과학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강사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제가 이제 확답은 못 하는데 올해 연말부터 이제 통합과학 수능 대비 영상이 멤버십 좀 비싼 멤버십으로 올라갈 거예요. 제 자체 교재도 나올 거고. 근데 그걸 준비하고 이제 현강으로도 할 거고 현장에서. 근데 그거 말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내신에서의 물리화학 생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물이 진짜 어려워 애들이. 암기를 더럽게 못해. 근데 물리화학 선행을 지금 막 이제 시키려고 하다 보면 생물도 좀 선행도 해야 되고 그것도 3과목씩이나 되잖아. 물리화학 생물 3과목이 아니라 물리가 3과목, 화학이 3과목, 생명이 3과목이요. 지구과학은 잘 안 해요. 선택하는 퍼센테이지가 30% 정도밖에 안 돼, 의외로. 왜 지구과학이 생기부에서 영향을 주는 정도가 작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이제 이과 교육을 시키는데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이게 애들이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된대요. 학교 선생님 중에 이 위기에 지금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선생님들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거기까지 할 만큼의 시간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학교 교육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님들이 미리 너무 앞을 내다보면서 막 준비를 하다 보면은 지금도 뭐 수능에서 최저 맞추는 거 벌써 얘기하시는 중학교 어머님들도 계시고 수능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는지 물어보시는 어머님도 계세요. 이제 불안한 거야. 내신이 애가 제대로 못 끌고 나갈 것 같으니 수능이라도 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앞으로 내신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위 대학에서는요. 내신의 선택 과목 그리고 내신의 총 성취도 또는 내신의 그 성취도도 ABC 이거 할 때 올해가 쉽냐고 어머님들. 그 올 1등급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올 내신의 등급, 성취도,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특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수능을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 이게 두 가지가 믹싱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과생한테는 우선은 고2 때까지는 내신이 잘 나와야 돼요.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STU님께서 안녕하세요. 확실히 타고나기를 문과적인 것보다 이과 과목에 관심이 많고 책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이과일 수 있겠구나 했는데 마음대로 선택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겠구나 싶은 초2입니다. 지금은 욕심이 있고 시키는 분량도 많지 않아 하자고 하는 거 잘 따라하는데 초 4학년쯤에는 슬슬 선행을 할까 계획 중이에요. 보통 이과를 가는 친구들은 과학이 얼마나 선행을 해둬야 인서울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정신교육도 좋은데 선생님 말씀에 신뢰를 갖게 되어 학습 관련 부분도 들어보고 싶어요. 로드맵처럼 이때 정도 해야 한다 이런 거요. 한 달 전쯤부터 알게 되어 팩폭 맞으면서 정신 수양하며 모닝 루틴으로 듣고 있었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로드맵이 있는데 초2면 어머니 아무것도 몰라요. 예. 애가 관심 가는 거 같고 애가 이과다 문과다는 절대로 모른다. 그리고 요즘에 아까 제가 처참한 이과의 상황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이과를 하고 싶다고 이과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학습량부터 학습 방식 뭐 이런 거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그냥 솔직히 오늘 그 로드맵 이과로 키우든 뭘 키우든 그 선택폭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을 말씀드리면 언어 발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을 쓰고 읽고 정리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천자문에 한자 있잖아요. 한자를 쓰지는 못해도 음과 뜻 있죠. 음과 뜻 이거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 암기시키는 게 맞고요. 아이가 뭐 선행할 거 없어요. 초등과학 같은 경우는 선행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어렸을 때부터 읽고 쓰고 암기하는 걸 연습을 시켜주셔야 되고 초등학교 한 3학년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웬만하면 수학학원을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정이 되는 건 별도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최상위반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 그래야 영어를 읽고 쓰는 게 좀 안정적이 돼요. 국어 같은 경우도 국어학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논술, 토론 뭐 이런 거 많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관심 독서가 뭐 과학 쪽이라 해서 그거 이과 아니에요. 과학 독서를 한다고 과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하고 있는 거지. 과학 영화를 봤다고 과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과학 실험 굉장히 부수적이고 요만한 걸 이만하게 해가지고 지금 수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이전까지는 언어 발달에 굉장히 집중해 주셔야 되고 한자 그리고 읽고 쓰고 외우는 암기하는 작업 굉장히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초3부터는 수학학원에 보내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 학원으로 갈 수 있게끔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시키셔야 된다고 봐요. 자꾸 소규모로 가는 이유가 애가 자꾸 딴 쪽으로 새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초3, 초4 때 가면 애들이 답안지를 베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본인이 채점하면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애 거를 본인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 애가 보는 앞에서 채점하는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위계를 잡지 마세요. 뭐 어쩔 수 있어요 이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애가 내 방이야 나가 뭐 이런 거 함부로 못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집에 너는 부모님 덕에 얹혀 사는 거라는 거 분명히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러고 나이 먹고 그냥 내가 키워준 값 내놔라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딴 글이 떠도는 거야. 꼭 애들 공부에 신경 안 쓴 사람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너 내가 키워준 값 꼭 보상해야 된다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애초에 그 집은 부모님 거잖아요. 애 거가 아니야 그 방도. 그 방에 드나들지 못하고 핸드폰 사준 것도 함부로 내가 갖고 오라고 못할 정도면 학부모님들 애한테 경제교육 개판으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애가 되바라졌을 때 내가 먼저 어렸을 때 위기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 뭐 아파서 학원을 빠진다는도 엄마 나 오늘 학원 빠지면 안 돼. 언제는 빠지면 안 돼. 진상 만상을 펴요. 이걸 최소화시키셔야 돼요. 아파 죽어도 학원을 가야 되는 걸로. 이것 때문에 아마 중학교 1학년까지 굉장히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끝까지 이겨먹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이겨먹어야 학원을 꾸준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앞서 나가는 애들을 봐야 돼. 어머니가 백날 이제 시켜야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들이 내가 시키면 지금 되니까 초4, 초5만 가도 어머니 말 안 들어요. 위계 안 잡혀 있으면.
그리고 중2병 막 이러면서 중2 때 어머니들이 극한까지 애가 치닫거든요. 이 새끼는 뭐 사람 새끼인지 또라이 새끼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러면 이제 뭐 선행계획 잡아놨던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새끼의 악행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이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학원은 잘 끌고 가서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도 학원은 조금씩 이제 중학교 되면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과학학원 보내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실험과학학원 보내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나 흥미 위주로, 관심 위주로 가르치는 거 되게 싫어요. 그럼 흥미 없으면 안 해. 내가 본 애들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반박글 지금 막 타자 치려고 지금 키보드에 손가락 얹으신 분들. 내가 본 애들이 많을까요? 여러분이 본 애들이 많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봐서 졸업해서 지금 성인 된 애들까지 있어요. 걔네들도 찾아와요. 과학학원이 이제 중등부부터 시작을 해서 내신 대비를 시키는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찾기가 힘들 거예요, 지역마다. 돈이 안 돼요, 진짜. 예. 중등과학학원 특히나 돈 안 돼. 수학과학 같이 하는 데서 한 달씩 하는 거 차라리 그거라도 보내라. 예, 없으면 그거라도 보내시는 거예요. 평소에 인간 꼬박꼬박 듣게 하고. 핸드폰 안 줄 수 있는 한도까지 이악 물고 어떻게든 이 아니면 잇몸이잖아. 그 메시지 볼 수 있는 딴 방법을 생각을 하시라고. 학교의 70%는 허수애들이에요. 중학교부터. 대학하고 대학 얘기하면 안 돼. 대학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애들이 더 많아. 엄마들이 애가 숙제를 그냥 안 해와. 안 해오는데 집에다 얘기해도 엄마가 아무 말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기 싫은 거야. 공부가 목적이고 공부를 시킬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과학학원 찾아서 보내셔야 되는 거고, 주말에 쉬고 어쩌고저쩌고 공무원 되고 쉬라 그래요. 이과 가고 싶으면. 그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특목 대비 목적을 잡아요. 보통 과거 영재고 이런 거 잡아서 이제 돌리는 거지. 돌리면서 학원 뺑뺑이를 돌 건지 말 건지 이제 어머니와 아버님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추천드리거나 뭐 비추천드리거나 아무것도 중립이에요, 중립. 그건 본인 욕심에 따라 달라요. 또 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초2, 중2 이런 애들한테 막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나 그게 가능한 거예요. 중1 시험에서 90점대가 다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 이러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위계를 확실하게 잡았고 얘를 약간 오버히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래보다 좀 더 시켜버릇했어. 항상 더 얹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밑에 댓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는나님께서 바로 밑에 댓글 달으셔서 아직 초등이니까 책 많이 읽혀서 문해력 반드시 키워두세요. 제가 한 말 똑같죠. 한자도 시키면 정말 좋아요. 수학을 이해가 되는 것까지 최대한 선행시키고요. 중2 가을부터 중학과정 과학 확실히 마무리하고 고등과정 통합과학 시작으로 그 후 물리화학 선행시키고 고등학교 입학시키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과학 선행 시작은 먼저가 아니라고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상시관리하는 게 맞아요. 밑에 댓글에 또 우리 딸은 기질이 이과 성향 진짜 많이 가지고 태어났지만 수학과학 선행 안 하고 행복하게 놀다 고등학교 가서 이 상태로 이과 갔다간 내신 박살날게 보이더라고요. 문과 갑니다. 통합과학은 그런 대로 따라가는데 고2 물리화학은 보법이 다른 레벨이다. 선행 없이 사실상 상위권이 바글바글한 이과에게 유의미한 성적은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통과부터 먼저 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울강량이 사랑한다 무조 진짜 이렇게 써있어요. 울강량이 사랑한다 무조건이겠죠. 이게 없어진 거겠지. 어쨌든 현 고1 아들 중3 여름 때 뉴튼쌤 영상 보고 발등에 불 떨어져서 고등과학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통과 먼저 하고 물리화학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쌤 영상 보고 물리학 먼저 하고 통과를 나중에 하는 거로 계획을 바꾸고 그렇게 선행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제가 의도한 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중등과학은 쉽게 하던 아이였지만 고등과학은 수준이 다르니 걱정 많이 했는데 뭘 하든 우리 아들 처음 하는 고등과학 어렵다고 징징대는 건 똑같을 거니 차라리 물리화학 먼저 하자. 그리고 통과를 하면 통과는 쉽게 느낄 거다. 반대로 통과를 먼저 하고 통과도 어렵고 나중에 하는 물리화학은 당연히 어려워서 아들냄 불만이 하늘을 찌를 거다라는 생각으로 물리화학 먼저 했습니다. 빙고! 예상대로 물리화학 하는 동안 많이 어려워했으나 그 다음에 한 통과는 쉽게 공부했습니다. 고2 1학기 거예요. 고2의 1학기 거. 물리화학 6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통합과학 1, 2, 통합과학 1학기 거 1, 통합과학 2학기 거 2예요. 자, 1년치를 3개월 동안 다 끝냈어요. 쉬워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킬러 문항이 물리화학 파트가 거기 다 들어있거든. 고1 기말고사 앞둔 지금 고2 1학기 물리화학 2번 선행했고 고2 2학기 물리화학 선행 계획이고요. 그렇죠. 뭐냐면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고2 2학기 때는 또 그게 나와. 이번에 문제집이 나왔거든요. 저희도 이제 고2 2학년 2학기에 해야 되는 2과목의 선행반을 저희도 깔았습니다. 이번에 한 반씩. 근데 조금 신청했더라고요. 레벨이 왜냐하면 물리화학이 아직 안 됐으니까 1학기 게 안 됐으니까 2학기 게 문제가 된 거야. 근데 너무 잘하셨어. 아무튼 늦게 시작했지만 쌤 덕분에 물리화학 먼저 해서 선행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이과 성향도 있었고 과학을 못하지 않았고 공부하는 방식도 안정됐던 친구인 거야. 그러니 고등과학 선행 순서를 무조건 통과 먼저, 물리화학 나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중등과학을 쉽게 한다면 물리화학을 먼저 선행하고 통과를 나중에 할 수 있고 심지어 이 방법이 오히려 선행시키는데 시간을 덜 걸린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게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통합과학을 학원을 보내면 이제 애가 난이도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내려가니까 좀 쾌적함을 느끼는 거야. 그나마 우리가 뜨거운 물 진짜 열탕, 옛날에 목욕탕 기억나세요? 그 왜 때밀이 아저씨 있었고 막 그런데 열탕 들어가 있다가 알죠? 그 열탕 뜨끈뜨끈한 거 왜 아빠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그래. 애가 옆에서 엄마 아빠 진짜 시원해? 나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발가락 딱 담그더니 애가 그랬대요. 세상에 믿을 자식 없대더니 그러면서 갔대요. 근데 어쨌든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다가 약간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 엄청 시원하거든. 이게 우리 몸이요. 이런 식으로 심리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컨디션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는 내신도 내신이에요, 이과 애들. 근데 중요한 건 수능 대비도 하셔야 돼요. 고3 들어서기 전 겨울방학 있잖아요. 이때 통과 수능 대비 준비하셔야 됩니다. 고1, 2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대비 되게 많이 신경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수능 대비거든, 솔직히. 그 과목으로 수능을 보잖아. 근데 그때 막 모의고사 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3 모의고사랑 레벨이 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과 키우는 방법 오늘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막 좋은 예시로 댓글을 너무 잘 달아주셔서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 준비를 해주시면 그나마 이과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뭐 그 학년이라 그래서 어떤 학년이라 그래서 다 평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이제 발달 상황이.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키우는 어떤 마인드가 정말 천차만별이 됐어요, 이제. 옛날은 굉장히 획일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으로 아이들의 어떤 학습 상황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봐요. 안타깝지만 옛날식 교육 방식이 전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요즘의 교육 방식으로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애들 교육은 전부 다 망쳐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음모론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음모론이 맞는 것 같아요. 우민화 정책.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